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엽전 던져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이 산무는 죄악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르꼬르비지의 전시도 제 처가 기획을 했던 거로. 고개 끄덕이신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난 할 말이 없으니까 나한테 자꾸. 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용남 전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그 닷새 동안 치러진 그 전두환 씨의 장례가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현 대변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의 재임 중 고통과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대신 사죄드리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 사과, 그것도 정작 5.18에 대한 또 사과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재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임 중이라는 건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뭐 삼천교육대라든지 이렇게 뭐 했던 분들한테는 사과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느냐잖아요. 12.12와 결국은 5.18로 해서 쿠데타로 집권을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건 반쪽이 아니라 사과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국민들이 사실은 물론 뭐 재임 중에도 잘못했습니다. 인권 탄압도 있고 고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하게 된 계기, 쿠데타, 5.18 그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안 했다 그러면 저는 네.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과와 인정이 왜 저렇게 힘들까요? 뭐 죽어서도 못하는 이유, 김용남 특보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일단 기존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5.18의 원인과 진행 과정에 있어서 좀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네. 5.18의 발포 명령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 원인도 좀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18에 대해서 부인 이순자 여사가 사과를 한다고 하면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좀, 사과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마침 호남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뭐 마지막 뭐 가는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본인 아니면 가족이라도 이제 사과를 하길 바라잖아요. 그게 최소한의 뭐 예의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안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5.18 단체에서 당연히 이게 사과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네. 있는 거라서 사과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5.18로 인해서 뭐 고통받은 사람들 아니면 5.18 광주 시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진정성 마음을 담아야죠. 그렇죠. 네. 굳이 재임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5.18 광주를 제외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네. 마음은 당연히 이제 광주나 뭐 이런 분들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국민의힘을 전두환의 후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전혀 팩트하고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안 되는 그냥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네.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남로당의 후예인가요? 아무런 뭐 팩트 논리가 없는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남로당하고 민주당은 직접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이어진 게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민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옛날에 민정당 당사, 그다음에 2012년 대선까지만 해도 그 지구당 당사들요. 다 민정당 때 구입한 거였습니다. 그거 나중에 매각하면서 대선 자금으로 쓰고 다 썼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뭐 재산을 이어받은 사람을 후손이라 할 수 있잖아요. 상속인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전두환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죠. 전남 지역을 순회 중인 이재명 후보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 무지, 무능, 무당의 산무 후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우선 현 대변인 이 발언의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일단 뭐 무당이라는 건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도 아실 것 같고요. 네. 누구의 지시를 받냐 얘기인데 결국은 무지 무능 얘기인데요. 뭐 윤석열 총장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수사 말고 뭐 해본 게 뭐 있냐. 국정이든 뭐 행정을 해본 게 뭐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인재를 잘 쓰면 된다. 이제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전두환 옹호 발언도 나온 건데 사람을 쓰려고도 할 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잘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런 걸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대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번에 아마 제가 보기엔 뭐 프롬프트 사건에 나오듯이요. 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순간적인 판단력. 우리가 뭐 방송에서는 1, 2초 만에도 판단을 하는데 80초 동안 아무런 판단을 못 한다.
저는 뭐 순간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무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산모 후보의 원주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예, 뭐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남로당의 후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팩트를 찾으려면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소위 청주 간첩단으로 알려진 그 충북 동지회 사건을 통해서도 지난 대선에 그 북한의 지령을 받은 그 충북 동지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자 보면 끝도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검사 외에 한 게 없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뭘 했는가? 뭐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만 시장이나 도지사로 재임 중에 있었던 게 다 어마어마한 부동산 비리 혐의와 관련이 있거든요. 뭐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도지사 취임 이후에 평택의 현덕지구죠. 현덕지구에서도 그 비슷한 그 어떤 그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정말 법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정도 없는 무법, 무치, 무정의 산무 후보다.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또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남로당은 다 아시죠?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남로당은 박헌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신익희 선생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당시에 민주당 처음 만들 때는 약간 보수 우익 쪽으로 시작된 거예요. 약간 네. 중소 뭐 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남로당으로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 전 역사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가리켜서 뭐 전두환의 후예다라고 발언한 거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제가 연계성이 말씀드렸잖아요.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정당이 구입한 당사라든지 아니면 중앙당사, 지방당사들 다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재산을 이어받잖아요. 재산을 이어받은 것만큼 후손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그거 북한의 팔아가지고 지령- 대선 자, 자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 활동을 했던 그 충북 동지회 사건은 그 어떻게 사람들 설명하실 개인적인 겁니까? 활동이겠죠. 그게 당의 그건 뿌리거나 개인적인 당의 활동이다? 재산이거나 뭐 당의 어떤 근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두환이 어찌보든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만들어둔 중앙 당사, 지방 당사들 다 나중에 매각하고 그걸로 대선 자금 다 쓰고 그랬잖아요. 자, 중앙 당사는 국가에 자, 헌납했었죠. 좀 근데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연수원 같은 거 자, 나가신 거 주제를 지방 당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대변인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집도끼죠. 집도끼 사수를 위해서 호남 3박 4일 일정을 네네. 소화를 했잖아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가 아마 뭐 다른 지역에 영남 쪽에 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이낙연 대표가 그 오영훈 그 당시에 캠프의 수석 대변인 보고 가서 네. 도와라 이랬고 아마 뭐 어젠가요?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앞으로 아마 이낙연 후보 뭐 바로 올 수는 없고 그 주변에 도왔던 분들은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 박광온 당시에 있던 분도 저희 이제 공보단장 맡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캠프 쪽으로 도와주고 있고 아마 네. 저는 조만간 합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 예. 나홀로 청년 행보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벌써부터 차책의 대선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던데 홍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글쎄 지금 뭐 이 100일 정도 대선이 남았는데 5년도 훨씬 더 남은 차차기를 염두에 두고 행보를 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홍준표 의원께서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기반 뭐 이런 것을 좀 보다 탄탄히 하고 어떠한 기회가 닿으면 다시 좀 큰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뭐 일반적으로는 당에서는 그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적극적인 지지 의사나 지지 활동 이외에 조금 결이 다른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게 네.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부인들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더 큰데 내조 외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죠. 네네. 나란히 유세도 함께하고 네네. 이번에 호남에도 보니까 미리 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혜경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캠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지난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님 행보와 비슷한 행보를 볼 수 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호남에서 이제 반문재 인생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랬죠. 한 그래서 6개월 정도 가서 그렇죠, 거기 그렇죠. 며칠 계셨죠? 전에 가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 한 뭐 8, 90% 이렇게 못 받고 있거든요. 네. 70% 정도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어쨌든 대선 후보 부인인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네. 영부인 됐을 경우에는 청와대 뭐 부속실도 생기고 예산도 배정되고 공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전 검증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냐 중요한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보다는 이제 내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분한 행보로 보고 있고 국민들도 뭐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말에요. 그 미술 전시회, 그 국내 청년 작가들 작품이던데, 뭐 청년층에 다가가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부인 김건희 씨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 어떤 배경인가요? 아무래도 부인 김건희 씨가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오래 했었고 네. 그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알려지니까 적절한 기회에 청년들의 예술과 관련한 전시회에서 부인 이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언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시점에서는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뭐 안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대선 뭐 후보- 전혀 안 나오면 더 이상하지 네, 않을까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김 특보가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하면 민주당에서 재를 뿌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겠죠. 근데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집권 세력은 수사권이나 이런 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자꾸 이렇게 연기를 피우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뭐 본격적인 소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곰곰이 따져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어떤 그 공범 내지 연루가 됐다는 것은 조금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네. 그 부분은 혐의가 없어 보이는데 자꾸 소환도 안 하면서 이야기만 부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년 행보와 맞물려서요. 김성태 전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했다가 그만뒀는데 이게 뭐 당 내에서도 그렇고 인선에 좀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현대비는 이 모습을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사퇴했잖아요. 네. 사퇴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뭐라 그러냐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기소된 거는 기소 당시에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네. 기소는 사실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고 난 겁니다. 임기 시작하기 전이지만 임명은 된 때예요. 사실 뭐 이 국회의원의 뇌물죄잖아요. 국회의원 뇌물죄가 기소될 정도인데 중앙지검장인데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는 이후의 사건인데 모른다. 근데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났습니다. 네. 주요 사건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반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김성태 의원, 이분이 환노위 국회의원으로서 뭐 KT 회장 증인 빼주고 딸을 정규직화 만들 걸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 그럼 검찰총장 하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 국회의원 뇌물죄 사건만큼 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걸 몰랐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안에서도 저 대목은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조금 그런 측면은 있죠. 물론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났었습니다. 근데 네. 그 소위 업무 방해 혐의, 그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히면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고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 중입니다만 보다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선대위 얘기 좀 해볼게요. 김용남 특보가 보시기에 이 김중희 전 비대위원장 없이 이제 김병준 위원장 선대 체제로 갔는데 뭐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결별합니까? 아니면 다시 합류를 언젠가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모양새를 갖춘 결별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당분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 일을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100여일 남은 대선 과정에서 뭐 중간에 다른 변동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당분간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참여는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네. 싶고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 어떠한 그 예우는 충분히 갖추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윤 후보 지지율이 뭐 정체되거나 떨어질 경우에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 등판 가능성을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이번에 합류할 것으로 다들 그렇게 전망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왜 거의 이렇게 계속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언론 보도까지 다 났잖아요. 삼김 체제로 간다고 있었는데 네. 저는 뭐 결국 정치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시겠지만 정권을 줘야 된다. 뭐 형식적으로는 정권이라는 건 당연히 후보한테 있겠죠. 그렇지만 예우 차원이라서 좀 모양을 갖춰야 드려야 되는데 뭐 지금 삼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가겠습니까? 자존심이 그렇지 않아도 강한 분인데 당연히 안 갈 걸로 보고 지지율이 만약에 정체대에 갔을 때는 지금은 사실은 김병준 뭐 위원장 정도 한 사람 뭐 약간 사이드로만 보내도 어찌 보면 갈 수 있지만 나중에 지지율 떨어질 때는요 완전히 의리됩니다 후보가. 그러면 아마 네. 후보 빼고 다 받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완전히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사람들 어찌 보면 정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정리라는 게 뭐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네. 공간만 열어줘도 되는 거거든요. 명분만 심어줘도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지율 정체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몇 프로 보낼 수 있겠느냐?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특보는 이제 캠프에 있었잖아요. 네. 뭐 김병준 위원장 한 자리에 뭐 7시간씩 앉아서 얘기를 했다 이럴 정도의 뭐 신뢰 얘기도 들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게 뭔가 좀 상호 견제, 권력 분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삼김 체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그 각자에게 다 기대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께 좀 더 구체적이고 다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본인이 총괄하는 형태의 선대위를 원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의사 합치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제가 네. 보기엔 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한다든지 그런 변수보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최근 거의 큰 선거는 다 관여를 하셨잖아요. 네. 21대 총선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또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비대위원 자격으로도 참여를 하셨고 주요 대선마다 다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는 이 큰 선거를 그냥 건너뛰려고 하실까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네.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자리는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약간 생각을 바꾸시면 언제든지 또 합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 시기에요. 이재명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통화가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인정이 된 바인데 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전에도 기본소득 관련해서 그렇죠. 네. 김종인 전 위원장과 통화도 하고 그건 뭐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시점이 좀 민감한 때 아닙니까? 아마 어떤 대화를 했다고 합니까? 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모르겠는데 최근 네. 통화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후보로 선출될 때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령에도 넣었잖아요. 국민의힘 강령에도 넣었는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2016년 총선 때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재선 의원들의 공천을 다 준 사람이죠. 어찌 보면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뭐 소통을 하고 있어서 네. 꼭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씀처럼 국민의힘에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언제든지 갈 거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맞는 말은 아니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까지는 제가 보기에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살아 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이 선택하는 거지 뭐 네. 민주당이 뭐 오신다고 오실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결국은 아마 이분이 그 전에 보면 항상 이제 지지율이 좀 안 좋거나 좀 위기에 있을 때는 본인의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뭐 아까 이재호 고문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좀 잘 나오고 뭐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가능성은 뭐 정치는 생물이고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작부터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은 뭐 글쎄, 근데 과거 대선을 이렇게 좀 떠올려 보면 지난 대선 뭐 그 또 5년, 10년 전 대선 때
주요 후보가 누구였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전신 정당들의 당대표는 누구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대선을 앞두고는 후보가 전면에 나서고 당대표나 다른 당 지도부 모두 다 뒤에서 좀 서포트하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야만 또 되는 거죠. 선거를 네. 앞두고는.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도 그렇고 또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를 위한다는 그 일반적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이런 뭐 패싱이냐 아니면 뭐 이런 네.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